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만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아산시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무산됐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추경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고,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원안대로 수정된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각원사 일대에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난 2021년 9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개정됐고, 이후 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 매입비 350억 원까지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이전 시기와 규모를 결정짓는 국회 규칙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엔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당 구성이란 변수를 만나 또다시 내년 총선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이런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만나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의사당 규칙 조속 제정 화이팅! 국회 규칙 제정이 이루어지는 등 성과들을 구체화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충청권이 하나되는 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날 의장당 간담회에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구성 계획과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충청권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 우리가 결집하고 단합하고 또 문제를 하나하나 풀려고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4개 시도 위원장님들께서 또 의장님들께서 혼신을 힘을 다해서.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채택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건의문은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무산됐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민생과 관련된 추경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한 반면,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원안대로 수정된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의회에서 심의한 올해 교육지원 경비 예산 10억 원을 삭감하고 아산형 신규 교육사업 9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해 의회에 제출한 아산시. 원안대로 수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경고대로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시의원 과반수가 심의 거부에 찬성하면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는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연 박경기 아산시장은 아산시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 규모는 3,738억 원에 달한다며 불과 10억 원의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민생과 관련된 추경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희영 아산시 의회 의장도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의장은 시가 요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가 심의 의결해 확정된 예산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뒤엎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박탈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박 시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 예산안 제출 없이는 심의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부디 시장에게 주어진 권력을
앞세우기 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와 37만 아산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아산형 교육지원 사업에 지지를 표명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성명서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지원 경비 삭감에서 시작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각원사는 천안 팔경에도 포함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각원사의 관광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각원사입니다. 1975년에 창건한 비교적 근래에 지은 사찰인데 국내 최대 규모의 청동불상과 봄철 겹벚꽃을 보기 위해 해마다 약 1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세와는 달리 각원사 진입로를 비롯한 사찰 주변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거나 아예 텅 비어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영업 중인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상가 지구에 있는 건물 2동은 전체 49개 점포 가운데 42곳이 비었습니다. 지난 2008년엔 관광지 지정마저 해제되면서 신체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황혼차 끌고 나갔다가 여기 와서들 저녁 먹고 노래방 갔다가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한동안 천안 사람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워낙 죽어갖고. 각원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지난 15일 열린 중간 보고회에서 우선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지를 개선하고 여가문화 사업 전개를 통한 각원사 캠퍼스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제과업체, 주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젊은 층을 공략한 나들이 공간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학의 거리 구성 사업들 이런 거 콘텐츠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원사의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태조 왕건 브랜드화 등과 연계해 각원사 일대를 시민들이 다시 찾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원사를 제외하면 거기는 너무 초라한 공간이에요. 종전 관광지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천안시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올 여름 중에 각원사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그동안 보상비 문제로 건립이 지지부진했던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이 다시 추진됩니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시 설계가 다시 시작됐고 오는 10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지난 2016년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 하지만 사업 부지 변경으로 3년 가까이 지연됐고 여기에 토지 보상비 문제로 토지 수용 재결에 이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건립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행정복합시설 실시 설계 중으로 착공은 오는 10월쯤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면적 2,900제곱미터 규모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약 157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시는 그동안 건립에 발목을 잡았던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시 설계가 재개되는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며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절차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지만 실시 설계 재개를 해서 10월경에는 착공될 걸로 예상됩니다. 인주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행정복합시설 건립. 추진된 지 약 7년 만에 드디어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세종시 한글사랑거리 일원에서 처음 열린 일명 세종대왕 나신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가야금 연주단과 어린이집 원아들의 공연을 비롯해 세종대왕에 대한 시민 감사 인사 영상 시청, 한글사랑 조형물 제막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15일 열린 기념식에는 세종대왕의 직계 후손이자 대한제국 황손 의친왕과 일족인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에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만병초 꽃이 피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종수목원은 수목원 축제마당에 울릉도에서 자라는 자생 만병초를 비롯해 희소성 있는 만병초 40여 품종이 자라고 있다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만병초는 진달래과의 상록 관목으로 주로 해발 1000m, 백두산을 비롯한 백두대간 고산 지역에 분포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 신도시 사생활권 일원에서 들개가 자주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4마리 중 2마리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종시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대학 캠퍼스 부지 인근 야산에서 들개 1마리를 포획하는 등 모두 2마리를 포획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위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2마리마저 잡기 위해 먼저 포획된 장소를 중심으로 포획틀 5개를 설치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들개를 목격할 경우 절대 잡으려 하거나 접근하지 말고 즉각 소방서나 시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재외동포청 청사가 송도국제도시 부영 송도타워에 들어섭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 기념 행사를 열어 인천을 750만 재외동포의 거점이자 고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 의회가 지난 2월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했는데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다시 올라온 예산 통과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안성시 체육회는 예산 삭감이 어처구니 없다며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달성군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닐 인도가 늘어나고 운전자 시야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내가 웃어야 남이 웃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공부하는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웃은 외로운 수도승의 자세로 아동부터 성인까지 심리 상담과 치료를 하며 늘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소연 씨를 만나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여는 그런 일을 한다. 저는 아동 치료 및 가족 상담을 하고 있는 전소연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에 관련된 또는 분노에 대해서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케어를 위해서 치료적 서비스를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진 아이들이나 코로나19 이후에 외출에 대한 것이나 낯선 사람이나 낯선 장소에 노출되었을 때 과도하게 긴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는 틱 증상이라든가 또는 말 더듬이라든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언어 표현이 좀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발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자폐성적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 언어 표현도 거의 되지 않고
너무 어려웠어요.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까. 잘 안 되는 아이들의 치료 전날에는 잠에서도 치료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모의 실현을 하고 있어요. 한 1, 2년 정도 진행하면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하는 게 뭐지? 그걸 알고 같이 해나가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아이와 나의 신뢰감 형성. 신뢰감이 형성이 기반이 되어야 어떤 치료, 발달, 학습 이런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말은 계속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가족 상담, 성인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계기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아이들이 주말에 조부모님 댁을 가서 통 하나 씻고 또 목에 걸릴까 봐 졸졸 쫓아다니는 환경에 갔다 오면 이 아이가 안한무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적인 상황에서 발전과 변화를 보여도 가정이라는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를 설득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아이를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치료사로서의 언어는 있는데 부모를 설득할 성인 상담, 양육 상담에 대한 언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시작을 했고 상담자는 내담자분들의 변화를 목격하는 기적의 장면의 목격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도 성장하고 아이도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참 보람되었던 그 과정이 지금 생각이 잠깐 나네요. 직업병이요? 엄청나죠.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유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로서는 좀 힘들어요. 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이가 견뎌낼 수 있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는 주는데 그게 너무 온전히 느껴지니까 견뎌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제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만나 뵙고 있는 대상자분에는 성인 부부도 계시고 가족도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 아이들을 건강한 어른, 행복한 어른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이런 말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국력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일에 많은 가치를 저는 부여하고 있죠. 사람을 연구하고 또 치료하는 학문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학문이잖아요. 외로운 수도승, 수행자의 길이라고 상담자의 그 성숙되는 과정을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 상담의 순간들은 사실 일이라고 잘 생각이 안 해요. 삶의 부분? 그냥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진정 어린 관심, 진정성, 상담, 치료의 기본 도구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상담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터가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놀이터는 대형견과 중소형견 공간으로 분리돼 있으며 각각 반려견과 보호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과 급수시설, 안전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이용 대상은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으로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무료로 운영됩니다. 세종 낙화축제가 오는 토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열립니다. 세종시와 불교 낙화법 보존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2023 세종 가든쇼와 연계해 열립니다. 이날 낙화축제에서는 낙화봉 4천여 개가 만들어내는 불꽃쇼와 함께
국악과 클래식 등의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낙화는 낙화봉에 불을 붙여 불꽃이 떨어지는 모양과 소리를 함께 즐기는 전통 놀이이자 의식으로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몰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안 홍대용 과학관은 다음 달까지 천안 문화유산 별빛 야행 특별 사진전을 엽니다. 전시된 작품은 홍대용 과학관 김종태 주무관이 1년 동안 직접 촬영한 문화유산과 밤하늘입니다. 지난 1월 천안시청을 시작으로 쌍용 갤러리와 삼거리 갤러리 등에서도 순회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오는 9월 2일 열리는 금강 청소년축제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초중등부와 고등 및 일반부로 나눠 이뤄지며 모집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음악과 댄스, 무대 공연 등 10분 이상 공연이 가능한 장르로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초여름에 가까운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로 예보되기도 했는데요. 맑은 하늘은 좋지만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기미나 주근깨 등 피부 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 등으로 햇볕 차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